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돼서 은행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. 이제 가다 이제 못 버텨가지고 이제 저 지경까지 내몰렸다라고 보면 맞는 건데요. 앞으로 이제 여전히 우리는 이제 대출이 쉽지 않은 이제 시대를 못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결국 변하더라는 겁니다. 소비자들이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. 뭐 5천만 원인 직장인이 40년 만기 주담대를 받으면 이제 대출 한도가 2천만 원 줄어든답니다. 근데 이게 뭐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? 별로 의미 없습니다. 별로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. 뭐 어쩌라고요. 그다지 이 대출 한도 줄어드는 게 크게 뭐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이제 여겨집니다. 대출 한도 줄이는 것보다 더 큰 건 뭐다? 이제 감당 못할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거고 내 다음에 받아줄 호가 없다라는 겁니다. 이제 대출이 이제 안 나오면 이제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이 이제 빚으로 돌려막기 하는 게 안 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결국 이제 목까지 찬 이제 상황이 이제 닥치는 거다라고 보면 맞는데요. 앞으로 우리는 점점 예사롭지 않은 상황들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. 뭐 이제 많이 이제 우려스러워지는 거죠. 그러든지 말든지 돈 있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. 저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라는 걸 아주 크게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? 하층민. 저 아래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그들은 이제 대출이 이제 줄어들면 더 이상 대출이 나오지 않고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이제 그들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. 두 손 두 발 들고 나와버리고 가족들을 놔두고 도망가버리는 이제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이제 계속 생기는 겁니다.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라는 거, 대출이 이제 안 나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직도 사람들이 잘 못 느낍니다. 여전히 언론 뉴스를 보면 뭐 부자 되기 열풍,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, 뭐 꿈을 꿔야 된다, 큰 뭐 비전을 가져야 된다, 개소리 하면서 계속 빚내가지고 집 사라고 혹은 주식하라고 코인하라고 개수작을 부립니다. 이제 지금은 이제 정부가 나서가지고 뭐 밸류 프로그램 지랄하면서 계속 이제 비투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죠. 이게 정상이냐고요? 정상이 아닙니다. 청년들에게 빚내라고 계속 조정하는 지금의 이 나라는 많은 사람들을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서 죽으라고 지금 고사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.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더라도 이제 금융권들을, 제1금융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들을 다 쓰러뜨리고 이제 다 죽인다라고 보면 이제 너무 잔인한 얘기일까요? 이제 그게 맞는 얘기일 겁니다. 앞으로요, 꽤 이제 충격적인 놀라운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지금요, 나라 전체가 어수선하죠.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. 4월 10일이 총선인데요. 이제 그전까지는 계속 펌프질하고 계속 뭔가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내려고 안간힘을 쓸 겁니다. 하지만 그게 지나고 나면요. 그게 지나고 나면 이제 다 나와버리는 거죠. 이제 점점 이제 겉으로 드러날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참 이제 잘 따져봐야 됩니다. 두고 봐야 됩니다. 쉬운 얘기가 아닐 수도 있고 좀 믿기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?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난다라는 겁니다. 정말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잘 둘러보고 잘 따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. 그래야 삶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. 우리는요, 언제든지 정신을 차리면서 살아야 됩니다. 그래야지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. 별거 아닌 것처럼,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데요. 지금 괜찮지 않은 상황입니다. IMF 시즌2가 시작됐고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무너지고 진짜 아비규환, 지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. 근데 이제 워낙 겉으로 이제 사람들이 시시하고 언론이 다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심각하고 뭐 엄격하고 충격적인 일들이 겉으로 안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. 지금요,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. 취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청년들, 회사에서 내몰려서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40대 50대들, 구조조정 때문에 이제 뭘 해야 될지 몰라하는 힘들어하는 이들, 그리고 이미 밀려나서 자영업으로 과당 경쟁을 하면서도 그 과당 경쟁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허덕이고 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, 이미 자영업자들의 대출인 임계 수준을 넘어서서
폭탄이 도사리고 있는데 계속 폭탄 돌리기만 하고 있습니다. 게다가 부자 되겠다라고 재건축 재개발, 빌라, 이런저런 단독주택, 온 이제 부동산 이제 종류 상관없이 전부 다 뻔뻔질 내가지고 지금 거품을 너무 많이 키워놨죠. 여기 저기 이 모든 곳에 다 폭탄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. 지뢰밭이다라는 겁니다. 부조리하고 인간적이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도 많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.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?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일까요? 그런 구분도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.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. 포기를 너무 많이 하고 사는 것 같고요. 너무 세상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아니 해도 너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.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? 어떤 마음으로 움직여야 될까요?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CSR이 2월 26일부터 시행이 되고 물론 그 수준이 25%라 여전히 사람들이 느끼는 강도는 매우 적을 것입니다. 하지만 2024년 2, 3, 4분기 지나고 2025년 되고 2026년 되면요. 그때 되면 어떻게 된다? 지옥이 펼쳐진다라고 봐야죠. 너도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면요.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. 지금은요. 계속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.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. 너무 무서운 얘기. 참 씁쓸하죠. 제가 이제 장강명 소설의 산자들이라고 하는 단편 모험집을 보고 있는데요. 씁쓸합니다.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? 과연 살 수 있을까? 제대로 못 살 것 같습니다. 그냥 저도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.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그다지 관심거리가 못 될 정도가 되면 사방에서 다 벌어지는 일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제 세상 전체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 몰라라고 놔버리겠습니까? 아니면 뭔가를 뒤집는 뭔가 나름의 이제 변화가 있을까요? 확실한 건 지금의 기득권, 지금의 재벌가 족벌가들, 정치인들, 대통령, 여당, 민주당, 국민의힘 이런 권력을 탐하고 이 가진 자들을 위해서 배명령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들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될 겁니다. 뒤집어야 됩니다. 그들을 벌주고 그들을 혼내야 될 것입니다. 그래야지만이 이 개막장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변하지 않겠냐,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. 결국 스트레스 DSR은 뭐 때문에 한다? 5대 주요 은행을 살리기 위함이다. 서민들이나 국민들,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. 이제 좀 지나면 전부 다 자빠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릴 수 있는 이제 5대 주요 은행들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모르겠으니까 각자 도생하라고 놔버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2024, 5, 6, 그 이후 꽤 오랫동안 험난한 시간들이 펼쳐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스스로 대비책을,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 말고는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러울 뿐입니다. 이상입니다.